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서면 자료를 잔뜩 싸들고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그것도. 글쎄요, 그게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제가 하다만 그런 그 집에 가서 또 보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라 불리는 비서관들이 밤만 되면 서류 보따리를 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갔다. 예,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국회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보따리를 들고 나갔다 한들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느냐. 뭐 집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물음 앞에 이 의혹은 흐지부지 덮이고 말았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 의혹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입니다. 2년 전 국회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 박영선 의원은 대체 그때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접했던 건지 직접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순실 씨의 그 밤사이에 나온 인터뷰 읽어보셨어요? 네, 읽어봤습니다. 예, 그 PC는 내게 아니고 뭐 연설문을 뭐 고친 정도는 내가 한 거 맞다. 나 지금 신경쇠약에 걸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예. 하나는 먼저 그 대통령께서 그 인정한 부분, 그러니까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인정한 짧은 그 1분 45초짜리 그 사과문의 그 범위 내에서만 최순실 씨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부인했다는 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이 대형 사건에 그 고발당한 피의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언론에 버젓이 나와서 인터뷰까지 하는데 우리나라 수사 당국은 뭘 하고 있는 건지. 신문 기자는 그 호텔에 찾아가서 인터뷰까지 하는데 그렇습니다. 수사기관은 어디 있는지도 우리 모른다고 하는 이 상황. 네. 이거는 방조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죠?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주고 있는 건가요? 두 번째가 아닐까요? 아하. 데리고 와야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다른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고발된 지 지금 거의 한 달 만에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일 같았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네, 수사의 형평에 맞지도 않고 또 이런 정의를 추구하는 과연 수사기관인지 지금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고 세계의 언론들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런 대형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한 말, 요것도 논란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네. 국민들 못지않게 피해를 입고 마음 아픈 분이 대통령이다. 섬세하게 잘해보려다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뭐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느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킨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청와대이고 그리고 또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지만 일단은 국민의 분노와 또 국민들이 분노와 동시에 지금 뭔가 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이 암울한 것에 대해서 무섭다 혹은 불안하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먼저 수습하는 것이 저는 순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못지않게 피해 입은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여론을 너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알겠습니다. 네. 박영선 의원님. 그나저나 2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는 최순실이 누군지 그 딸 정유라가 누군지 이런 거 알지 못하던 시점에 박영선 의원께서 좀 희한한 의혹을 제기하셨더랬어요. 청와대 내부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 밤마다 비서관들이 서류 보따리를 챙겨 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다더라.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이었죠?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이 국정 운영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그 고위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요? 아니요,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이런 그 고위 관계자, 우리나라의 어떤 공직자, 고위 관계자로부터, 공직자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이 당시에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하게 된 배경은 제가 그 당시 이제 원내대표에 당선된 직후에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장관들이
대통령의 대면 보고가 차단되고 있다. 어허.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서류로 올리라고 한다. 예. 이건 정말 비정상적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대면 보고할 사항이 따로 있고 서류로 올릴 사항이 따로 있는데 그렇죠. 대부분의 모든 것을 다 서류로 올리라고 하면 이 나라의 그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다 병목 현상이 걸려 있어서 예. 정말 문제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하고 좀 살펴봤더니 예. 이 흔히들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밤에 서류를 들고 어디론가 간다. 우리가 올린 그 서류를 들고 그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더라. 네, 어디론가 뭐 어떤 구체적인 서류까지라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뭐 얘기는 안 했고요. 예. 서류를 어디론가 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이 그 서류를 들고 어디론가 가서 밤에 뭐 인사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문제들이 결정돼서 오는 것 같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맡았으니까 이 예. 문제를 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신 저한테 거군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운영위가 열려서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질문을 했었고 예. 그 당시에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분 중에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예. 나왔기 때문에 그분한테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뭐 중요한 일 같은 거 처리해야 될 일을 다 못했을 경우엔 집으로 싸가지고 간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답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바로 함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예. 어떻게 청와대 서류를 집으로 가져가냐 이제 이렇게 바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음흠. 청와대에 있어 서류를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되지 못 가져가. 않습니까? 집으로 못 가져갑니다. 예.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말을 그때부터 바꿔서 자기가 읽던 책을 갔다. 뭐 이렇게 잘 생각해보니 서류가 아니라 그건 책이었다. 네네네. 그랬군요. 그러고서 이제 넘어갔습니다. 네네. 근데 어제 말이죠.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네. 출석한 이원종 비서실장한테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네. 이원종 비서실장이 또 부정을 했습니다.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그 밤에 가지고 나갔다는 거는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루에 생산하는 보고서의 두께가 30cm나 된다는 건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을 또 하던데요. 뭐 비서실장으로서야 당연히 부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지금 현직 비서실장은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또 그 30cm라는 게 뭐 매일 30cm라는 의미는 아니었겠죠. 은유적인 표현이겠죠. 뭐 예. 서류가 쌓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30cm의 서류 뭉치는 보따리는 최순실 씨한테 간 걸로 우리가 뭐 추정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여러 군데서 증언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것이 2014년도 5월 달에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7월 달에 질문을 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고 지금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것이 이제 거의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앞으로의 국정 운영도 다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요, 박 의원님.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 정말 여러 곳에서 말이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요? 정말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정상적인 상황을 통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을 뽑아서 인사를 했던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인사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시절에는 총리 후보자 2분이 낙마하는 그런 정말 그 대한민국 역사상 그동안에 없었던 일들도 벌어졌던 그런 그 일들을 보면 정말 뭔가 비정상적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데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라고 공직자들도 정치인들도 궁금했던 그것이 이제야 드러나는 거군요. 네네. 그런데요, 박영선 의원님. 지금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근데 박 대통령이 왜 그렇게 최순실이라는 그냥 얼핏 보기에는 평범한 주부로 보이는 이런 인물에게 단국대학교 영문과 나오고 유치원 원장을 하던 지금은 그냥 딸 하나 키우는 주부인 그 사람에게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연설문에다가 1:1 회담 질문지, 취임식의 행사 내용, 거기다 인사까지 개입했을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 평범한 아주머니에게 의존했을까?
왜라고 보세요? 제가 94년도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회 활동을 하기 전이죠. 박영선 의원 이제 기자셨을 때. 기자였을 때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은둔 생활을 할 당시입니다. 예. 근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를 질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박근혜 그 이사장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 그렇죠. 이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와대 시절부터 알았던 분이다. 그리고 저의 사회 활동에 큰 도움을 받았다. 이때 이 사회 활동의 의미는 아마 그 구국 뭐죠? 청년단인가요? 예, 예. 네네. 그 얘기를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도움을 받았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 사회활동 단체가 이제 그 조직이 되면서 이를 견제하려는 반대 세력의 그 어떤 악선전 때문에 부정 축제자로 몰리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94년 인터뷰 내용인데요. 예. 이 94년 인터뷰 내용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도 이 최태민 목사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의 의존이라는 것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2002년도에 예. 그 이제 이때는 이제 정치인이 됐을 때죠. 예. 정치인이 됐을 때도 인터뷰를 한 번 했는데 이 당시가 이제 한나라당 탈당 직전의 인터뷰였는데요. 예. 그때 정윤회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윤회 비서실장하고 제가 이제 이 인터뷰 때문에 몇 번 이제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예. 그 당시에 보면 이 정윤회 비서실장이 옆에서 그 박근혜 의원의 그 워딩을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의논하고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옆에서 봤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최태민 목사와 그 딸 최순실 그리고 또 그 남편 정윤회의 그 다른 분들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예. 또 어제 그 검색어 보면은 영생교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영생교. 최태민 목사가 만든 저 사교로 알려졌죠, 영생교. 네, 그것이 실시간 1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어떤 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지원. 왜냐하면 예, 말씀하시죠. 네, 박지원 대표도 그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네네. 사교에 씌어서 이런 일을 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주술적 멘토가 아니었나 싶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국민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대통령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무슨 검색어로 하루 종일 탄핵, 하야 이런 단어들까지 나오는 마당인데 정말 그런 상황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첫째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정수석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이 제대로 그동안에 작동이 됐다면 대통령 주변에 이러한 어떤 불법적인 행위라든가 비선 실세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옆에서 감시 감독하라는 것이 민정수석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조금 짧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반드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미르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관여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단호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네.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